오늘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가족과 식사하던 분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가족은 놀라서 119를 부릅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중한 세포가 무너지고 난 뒤입니다. 뇌 세포는 1분에 190만 개씩 죽습니다. 단 6분만 늦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가까운 지인이 이미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무서운 질환의 시작과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환자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심장병은 예고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뇌졸중은 번개처럼 떨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1200만 명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란셋과 미국 의학협회전을 같은 의학 저널은 경고합니다. 뇌졸중은 노년층에서 사망 원인 2위입니다.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생활 관리만으로 80%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 후 응급실은 긴장으로 가득합니다. 과음과 폭식 그리고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겹친 상태에서 혈압은 치솟고 혈관은 버티지 못합니다. 저는 명절 직후 응급실에서 많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가 이미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았다면 하고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남성분입니다. 추석에 가족과 술을 나누고 늦게까지 화투를 치셨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말을 잃고 오른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아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왼쪽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이 확인됐습니다. 혈전용 해수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오른쪽 마비와 언어 장애가 남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8세 여성분입니다. 연휴 내내 음식 준비와 손님 맞이로 서서 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수를 하다 쓰러졌습니다. 입이 돌아가고 말이 어눌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패스트 신호를 알아채 119를 불렀습니다. 40분 만에 병원 도착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치료가 가능했고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빠른 인식과 시간 관리였습니다. 이제 원인을 풀어보겠습니다. 뇌혈관은 수도관과 같습니다. 깨끗한 수도관은 물이 잘 흐릅니다. 그러나 기름과 찌꺼기가 쌓이면 물길이 좁아지고 결국 막힙니다. 그것이 뇌경색입니다. 반대로 압력이 너무 높아져 수도관이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뇌는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피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혈류가 5분만 끊겨도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수도관이 막히고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혈관도 생활 습관과 질병에 의해 서서히 무너집니다.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당뇨병은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혈관벽에 기름 덩어리를 축적시킵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만들기 쉽게 합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에서 혈전이 생겨 뇌로
날아가는 원인이 됩니다. 이 5가지가 뇌졸중의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습관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김치나 젓갈 같은 발효식품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라면 한 개에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70%가 들어 있습니다.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를 자주 먹으면 포화지방산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회식 문화로 인한 과도한 음주도 문제입니다. 소주 한 병은 알코올 72g에 해당하며 이는 권장량의 3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고혈압약은 혈관의 압력을 낮춥니다. 당뇨약은 피 속의 설탕 즉 혈당을 조절합니다. 콜레스테롤약은 혈관벽의 기름 찌꺼기를 줄입니다. 이 3가지가 뇌졸중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있습니다. 연휴 동안의 폭식과 과음을 줄이고 수분과 수면을 챙기는 것입니다. 정기 검사가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심장 리듬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이 3가지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관리부터 시작합니다. 명절 후 최소 일주일은 채소와 통곡물을 늘리십시오. 기름진 음식은 절반 이하로 줄이고 술은 2잔 이상 넘기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일주일은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 2300mg 이하로 제한합니다. 이는 소금 1티스푼 정도에 해당합니다. 등푸른 생선을 주 2에서 3회 드시기 바랍니다. 고등어나 꽁치 그리고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견과류는 하루 1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몬드나 호두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혈관을 보호합니다. 베리류와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염증을 줄입니다. 블루베리나 딸기를 간식으로 드셔보십시오. 운동 관리를 말씀드립니다. 하루 30분 걷기를 권합니다.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일주일 총 150분 이상이 목표입니다. 근력 운동은 주 2회 정도 가벼운 아령이나 맨몸 운동으로 충분합니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피하십시오. 특히 명절 직후에는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계단 오르기는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십시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정적인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수분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를 마시십시오. 커피와 술이 아니라 물로 마셔야 합니다.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잔을 마시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밤 동안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아침 시간대에 뇌졸중 발생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소변 색깔로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한 노란색이 적정하고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면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불 끄고 자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혈관 염증을 악화시켜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낮잠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십시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피하십시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정기 검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혈압은 아침 저녁 2번 재십시오. 혈압은 135분의 85 이하가 목표입니다. 혈당은 식후 2시간 후 140 이하가 정상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100 이하가 목표입니다. 이 수치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수첩을 이용해 혈압과 혈당 수치를 관리하시면 의사와 상담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안전수칙을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연휴 끝난 다음 날 과로는 절대 금물입니다. 술 마신 뒤 사우나나 과격한 운동도 위험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에 충격을 줍니다. 전조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전조 신호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삐뚤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도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패스트 테스트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스는 얼굴을 뜻합니다. 환자에게 웃어달라고 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얼굴이 비대칭이면 의심해야 합니다. 암즈는 팔을 뜻합니다. 두 팔을 위로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이 내려오거나 힘이 없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스피치는 언어를 뜻합니다. 간단한 문장을 말해달라고 했을 때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타임은 시간을 뜻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발병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십시오. 반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약은 끊지 말고 꾸준히 복용하십시오.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반동 현상으로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분은 규칙적으로 섭취하십시오.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에 신고하십시오. 가족들도 이 전조 신호들을 알아둬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추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식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 주세요. 이제 뇌졸중 예방을 위한 시너지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와 두뇌 활동을 함께 하십시오. 걷기 중 암산하기나 시 외우기 그리고 대화하기를 해보십시오. 뇌혈류와 인지 기능을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햇빛은 오전에 15분 정도 쬐십시오. 비타민 D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스트레스는 심호흡으로 다스리십시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호흡을 10번 반복합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이 안정됩니다. 금연은 뇌졸중 예방의 핵심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2년 내에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같은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니코틴 대체 요법이나 금연 약물도 효과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지도 중요하니 가족과 친구들에게 금연 의지를 알리십시오. 간접 흡연도 피해야 합니다.
담배 연기에는 7,0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그중 70가지는 발암물질입니다. 간접 흡연에 노출되면 뇌졸중 위험이 30% 증가합니다. 흡연자 가족이 있다면 금연을 권하고 집안에서는 절대 피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체중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질량 지수 25 이상의 과체중이나 비만은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더욱 위험합니다.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이하, 여성은 85cm 이하를 유지하십시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한 달에 1에서 2kg씩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부 비만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십시오. 복근 운동만으로는 배 주위 지방이 빠지지 않습니다. 전신 운동을 통해 전체 지방량을 줄여야 합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고 단순 당분은 피하십시오. 음식에서 피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는 질산염도 들어있어 혈관에 해롭습니다. 튀긴 음식과 기름진 고기는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단 음료와 과자류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알코올은 적당량도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줄이십시오. 트랜스 지방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들어간 빵과 과자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식품 성분표를 확인해서 경화유나 부분 경화유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십시오. 반대로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녹색 채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금치와 케일 그리고 브로콜리에는 엽산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주고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조절합니다. 통곡물은 정제된 곡물보다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현미나 기리 그리고 키노아를 활용해 보십시오. 콩류도 훌륭한 식품입니다. 검은콩이나 강낭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 성분은 혈관 내피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부나 콩나물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루 한 접시 정도 드시면 됩니다. 마늘과 양파도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알리신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생으로 먹기 어려우면 조리해서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보호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나물 무칠 때 사용해 보십시오. 스트레스 관리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명상이나 요가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복식 호흡을 연습해 보십시오.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홀쭉하게 만들며 천천히 내쉽니다. 취미 활동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독서나 음악 감상 그리고 원예 활동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창작 활동이나 요리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하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웃음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웃음은 엔돌핀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그 외에도 주의해야 할 증상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은 뇌출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극심한 두통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면 손의 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한쪽 시야가 갑자기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도 위험합니다. 갑자기 심한 오심과 구토가 나타나는 것도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불리는데 증상이 24시간 내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는 큰 뇌졸중의 경고 신호입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의 30%가 3개월 내에 실제 뇌졸중을 겪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일시적이라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의 약품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됩니다. 두통약이나 소화제로는 뇌졸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민간요법이나 지압 마사지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음식이나 물을 먹이면 안 됩니다. 의식이 없을 때 억지로 깨우려 하거나 자극을 주면 위험합니다. 뇌졸중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환자의 의식 상태와 호흡을 확인하십시오. 의식이 있다면 안정을 시키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목을 뒤로 젖히지 말고 약간 앞으로 숙여서 침이나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옷을 느슨하게 풀어 호흡을 편하게 해줍니다. 체온 관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안 되므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주십시오.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을 지참하고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발병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정상 상태의 시간을 기억해 두십시오. 병원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혈전용해술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신속한 검사가 시행됩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자기 공명 영상으로 뇌출혈과 뇌경색을 구분합니다. 뇌경색의 경우 발병 4시간 30분 내에 혈전용 해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혈관 내 치료술은 8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생명이므로 빠른 이송이 중요합니다. 재활치료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뇌졸중 후 재활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발병 후 24에서 48시간 내에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물리치료는 마비된 팔다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업치료는 일상생활 동작을 다시 익히는 훈련입니다. 언어치료는 실어증이나 발음장애를 개선합니다. 뇌는 가소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손상된 부분의 기능을 다른 부분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재활 훈련을 통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상당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재활은 환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의료진이 함께 해야 합니다. 가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재활 과정은 길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진전이라도 크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이 생기지 않도록 정서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뇌졸중 환자의 30에서 50%가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정기 검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세 이상이면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다면 3개월마다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심장질환이나 부정맥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검진 주기를 정하십시오. 경동맥 초음파는 50세 이상에서 2년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목 부분의 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 항목들도 중요합니다. 총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확인하십시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남성은 40mg/dL 이상, 여성은 50mg/dL 이상이 목표입니다. 중성지방 수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150mg/dL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로 당뇨병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공복 혈당은 100mg/dL 미만이 정상입니다. 당화 혈색소는 6.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출혈 위험도 높입니다.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경우에만 권합니다. 와파린 같은 항원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은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혈압약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는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는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이뇨제는 체내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부작용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다른 약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트포르민은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억제합니다. 설포닐 우레아계 약물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DPP4 억제제나 SGLT 억제제 같은 신약들도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인슐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혈당 측정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콜레스테롤 약물인 스타틴 계열도 중요합니다. 심바스타틴이나 아토로바스타틴 그리고 로수바스타틴 등이 있습니다. 근육통이나 간기능 장애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코큐텐 같은 보조제를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몽 주스는 스타틴 약물과 상호작용하므로 피하십시오. 여성의 경우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신 중독증이나 자간전증이 있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경구 피임약 복용 시에도 혈전 위험이 증가합니다. 흡연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하면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피임약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경 후 호르몬 치료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보다는 프로게스테론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르몬 치료는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동안 최소 용량으로 사용하십시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부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뇌졸중이 이른 나이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율이 높아 위험 요소가 더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과로도 위험 요인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에 노력해야 합니다. 전립선 질환이나 발기부전도 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소아와 청소년에서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이나 혈관 기형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겸상적 혈구빈혈이나 혈우병 같은 혈액 질환도 위험 요소입니다. 외상이나 감염도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장기에는 증상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를 사용하지 않거나 말이 늦어진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뇌졸중 후 운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후 최소 3개월은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시야 장애나 인지 기능 저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재개하려면 전문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력 검사와 인지 기능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반응 속도나 판단력이 떨어져 있으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직장 복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뇌졸중 후 직장 복귀율은 30에서 50% 정도입니다. 업무 강도를 조절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이해와 배려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직무 변경이나 근무 시간 조정을 요청하십시오. 뇌졸중 환자의 성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뇌졸중 후 성욕 감퇴나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이나 우울감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생활은 가벼운 운동 정도의 신체 활동이므로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계절별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십시오. 따뜻한 실내에서 추운 야외로 나갈 때는 충분히 보온하십시오. 목도리나 모자를 착용해 체온 손실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탈수를 주의하십시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마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장거리 여행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행기나 기차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다리 운동을 하십시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행 전에 의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약물을 준비하십시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응급실 위치와 연락처를 알아둬야 합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물 목록을 준비해 두십시오. 응급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냉장고에도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의료진에게 전달할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연과 금주가 우선입니다. 담배는 완전히 끊고 술은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규칙적인 운동을 하되 과도하지 않게 하십시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십시오.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마시고 처방받은 약은 꾸준히 복용하십시오. 식단 관리도 중요합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십시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통곡물을 선택하십시오. 등 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고 견과류도 적당히 섭취하십시오. 단 음료 대신 물을 많이 마시십시오. 혈압과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높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으십시오. 자가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다면 위험도가 높습니다. 이른 나이부터 관리를 시작하시고
더 자주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전적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뇌졸중 예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가족과 친구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알려주시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의학 지식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이나 예방법이 나오면 의사와 상의해 보십시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는 마십시오. 믿을 만한 의료기관이나 전문의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재어 보십시오. 집에 혈압계가 없다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을 더 마시십시오.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드시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저녁에 20분 걸어 보십시오.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명절에 남은 짠 음식을 절반만 드십시오. 나머지는 나누어 주거나 냉동 보관하십시오. 가족에게 뇌졸중 전조 신호 5가지를 알려주십시오. 함께 외워두시면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방법이나 어려웠던 점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요약하겠습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러나 전조 신호를 알고 있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정기 검사가 예방의 핵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위기를 막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배웠습니다. 뇌졸중은 운명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혈관을 지키고 전조 신호를 배우고 생활을 정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을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튼튼한 혈관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건강하게 웃으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강연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과 친구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지식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 기억력을 지키는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